12년 전 한 여자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산 진단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TV 화면 속 남자가 말합니다. 고인이 된 아내와 아이를 위해 그녀는 숨을 멈춥니다. 자신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그녀의 분식집 앞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5,000원인데 비싸다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는 3,000원이던데요. 여기 시설도 별로고. 동행한 친구가 여자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여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정은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긴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동안 이 좁은 가게를 지키며 새겨진 흔적들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드시고 아니면 다른 곳 가셔도 됩니다. 윤정의 말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여자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오후 4시 아들 진우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우동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주방과 홀 사이엔 낡은 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곳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이곳에서 진우를 키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계산대 옆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지금의 윤정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때는 웃을 수 있었으니까. 엄마.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22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오늘 학원은 교수님이 일찍 끝내주셨어요. 엄마, 저 배고파요. 진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이젠 그녀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진우야. 네. 너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돼가니? 진우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번에 대기업 인턴 지원했어요. 어디? 한강그룹이요. 합격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대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강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긴 안 돼. 왜요?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국자를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거기 떨어져도 다른데 또 지원하면 되잖아요. 진우는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강그룹. 그곳은 그녀가 12년 전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6시 장사를 마치고 윤정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먼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때 가게 안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강그룹이 이번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고인이 된 아내와 아이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윤정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깨진 그릇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 그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 진우도 이 순간 위층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는 자신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 윤정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이 그녀의 무릎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얼굴. 그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처럼.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유산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도연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내민 종이었습니다. 유산했으니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겠지.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윤정은 진단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가게를 열 것입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진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해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구청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윤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설명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췄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다음 달이면 또 오릅니다. 진우의 학자금 대출 이자도 밀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설명의 날짜는 이틀 뒤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윤정은 진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윤정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12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허리 단추를 채우려 하니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추가 겨우 채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옷을 입으니 예전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비서로 일하던 시절, 도연을 처음 만났던 시절,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녀처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정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강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윤정의 등이 굳었습니다. 한강그룹. 그 이름이 또 들렸습니다. 그럼 후원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는 남자.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의젓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그룹 대표 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1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중들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췄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한 여자, 검은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자,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여자.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름, 주소, 사업장 정보를 적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정. 두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창구로 가는 길.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주 뒤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윤정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제출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신청자분,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윤정. 그 이름을 보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집에서 다시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윤정도 손을 움츠렸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 12년 전 떠나간 아내의 이름.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이름. 동명이인이시군요. 도연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네, 흔한 이름이니까요. 윤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도연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선, 목덜미.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윤정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엔 그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으니까. 돌아왔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을 지나간 여자. 그 여자는 너무나 윤정을 닮았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지원 사업 신청자 명단 보내줘.
특히 윤정이라는 이름 있으면 따로 표시해서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청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윤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본 여자는 이 사진 속 윤정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슬프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자 명단. 거기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3명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중 한 명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골목 분식집. 그 주소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진우에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강그룹 인턴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들고 가게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저 붙었어요. 한강그룹 인턴. 윤정은 냄비를 들고 있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합격했다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래요. 진우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거 포기할 수 없니? 네. 왜요?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좋은 회사 알아볼게. 거긴 너한테 안 맞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경쟁률이 50대 1이었다고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기쁜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내 아버지가 있다고. 그리고 할머니도 있을 거라고. 너를 세상에서 지운 사람들이 있다고. 엄마, 혹시 한강그룹이 뭔가 문제 있는 회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가게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엄마 허리 아픈 것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우는 새로 산 양복을 입었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더 떨고 계시는데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윤정은 그의 등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진우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회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그래, 다행이다. 아, 그리고 오늘 대표님이 신입 인턴들 직접 만나셨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표님? 네, 강도연 대표님이요. 진짜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요. 윤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도연? 그 이름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질문?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런 거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뭐라고 대답했니?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윤진우고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고요. 진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윤진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도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알아챘을까? 아니, 알 리 없습니다. 도연은 자신과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출근한 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12년 전의 유산 진단서,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한 장. 그때 병원에서 몰래 받아뒀던 진짜 진단서였습니다. 정상 임신, 태아 심박동 확인됨. 윤정은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하나는 거짓, 하나는 진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한강그룹 대표실. 여보세요, 한강그룹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도연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윤정입니다.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리움이 울렸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본사 1층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12년 만에 도연과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진우가 살아있다고, 자신도 살아있다고, 그날 밤 그들을 내쫓은 건 거짓말이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도연은 믿을까? 아니면 미친 여자 취급을 할까?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것. 진우가 도연의 회사에서 일하는 이상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한강그룹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윤정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낡은 구두를 비쳤습니다. 1층 카페는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창가에 앉은 윤정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1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윤정이었는데 오랜만입니다. 도연 씨. 윤정도 마찬가지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윤정은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꾸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내 아내와 같은 이름이군요.
하지만 제 아내는 12년 전에 죽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그리고 우리 아들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진우? 네, 당신 아들입니다. 그 말에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밀어 도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도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유산 진단서, 또 하나는 정상 임신 진단서. 날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병원을 매수했어요. 저를 내쫓기 위해서.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2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던 걸까?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12년 전 윤정을 진료했던 병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모병원입니다. 저는 한강그룹 강도연입니다. 12년 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2년 전 기록은 보관 기한이 윤정이라는 환자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당시 담당 의사가 이미 퇴사했고 기록도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 네,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당시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사회? 12년 전 그 병원 이사 중 한 명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예숙. 70을 넘긴 노부인이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이 시간에? 회사는? 이예숙은 차를 마시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예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윤정이 살아있습니다. 도연의 말에 이예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저를 속였잖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지킨 거다. 이예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뭘 지켰습니까? 너를. 그리고 이 집안을. 이예숙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서였다. 신분이 맞지 않았어. 그래서 거짓말로 내쫓았습니까? 내쫓은 게 아니야. 돈을 줬다. 충분한 보상금을.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니? 이예숙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너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런 내가 신분도 모호한 여자와 살 순 없었어. 내가 틀렸니? 이예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니? DNA 검사를 할 겁니다. 진우가 제 아들인지 확인할 겁니다. 도연의 말에 이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아, 만약 제 아들이 맞다면 어머니는 12년 동안 제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거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우의 머리카락 한 가닥, 그의 책상 서랍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액 샘플, 검사기관에 특급으로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도연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진우, 22살,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마의 선, 코의 모양.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 한 장. 거기엔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율 0%.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상실감도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진우를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정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도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정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강도연입니다. 만나야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나요? 네. 만나서 얘기합시다. 어디서요? 당신 가게 앞. 30분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시장 골목. 도연의 차가 분식집 앞에 멈췄습니다. 윤정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얘기합시다. 도연은 봉투를 꺼내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우는 제 아들이 아니더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진우만 키웠어요.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또... 어머니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도연 씨, 윤정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진우를, 내 아들을 만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떠났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증거를 보여줬는데 또 다른 증거로 부정당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DNA 검사 조작 가능성.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검체를 바꾸거나 검사 기관을 매수하거나.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예숙. 그 여자가 또 손을 썼습니다. 12년 전처럼.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주소로. 거기엔 당시 병원 의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직접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이예숙은 서재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 윤정이라는 여자가 병원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네, 이사님. 12년 전 담당 의사 김 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예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선생은 지금 어디 있나?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잘했어. 그 여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예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윤진우 말이야.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 네. 인턴 평가를 최하점으로 주고 계약 해지해.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그건 너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여자가 도연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들을 건드려야 해. 이예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윤정을 내쫓기 위해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윤진우 씨 앉으세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인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항목에 최하점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업무 태도 불량, 팀워크 부족, 기본 실력 미달.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프로젝트도 제 시간에 제출했고, 다른 팀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팀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익명으로 작성된 동료 평가가 있었습니다. 태만하다, 협력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규정상 인턴 계약을 해지해야겠습니다. 팀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세요.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밤새워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부정 입사래. 연줄로 들어왔다더라. 역시 실력은 없더라고.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엔 누군가 놓고 간 쪽지가 있었습니다. 부정 입사자는 나가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이상함을 느끼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평가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최하점, 부정 입사 소문.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예숙. 그 여자가 또 손을 썼습니다. 이번엔 진우를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진우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쉬는 게 어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나간 뒤 윤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한강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예숙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장실. 윤정은 비서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예숙 이사장님께 윤정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윤정이라는 분이. 잠시 후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예숙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윤정. 이예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사장님. 윤정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앉지 않고 뭐하니?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이예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용건이 뭐지? 제 아들을 회사에서 내쫓으셨죠? 증거라도 있나? DNA 검사도 조작하셨죠? 12년 전처럼. 이예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증거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진실도 모두 밝혀낼 겁니다. 이예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윤정아. 이예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예숙은 윤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1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윤정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진실? 이예숙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믿든 말든. 이예숙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가봐라. 다음엔 예약하고 와.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예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윤정아. 윤정이 멈춰섰습니다. 내 아들이 더 다치기 전에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에 윤정의 등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만이 그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했습니다. DNA 검사 제1회, 병원 기록 복구, 법률 상담. 하지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이예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씨죠? 저 김태준입니다. 12년 전 성모병원 의사였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 선생님, 캐나다에서 연락드립니다. 제 후배한테서 연락받았습니다. 윤정 씨가 저를 찾고 있다고. 선생님, 12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 진단서를 썼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예숙 이사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돌아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시 진료 기록을 몰래 백업해뒀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윤정 씨, 힘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김태준 의사의 이메일이 도착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진료 기록, 초음파 사진, 혈액 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모든 것이 정상 임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파일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DNA 검사 조작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짐을 싸고 인수인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뒤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끼워 넣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 검사 기관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 완료 마이너스 이사장 지시.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2개의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관계 일치율 0%, 다른 하나는 부자관계 일치율 99.9%, 같은 날짜, 같은 검체 번호.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연 마이너스 윤진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이름도. 진우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메모를 쓴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인사팀장의 글씨였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팀장님 계십니까?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사무실에 계십니다. 진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진우 건은 잘 처리됐지? 이예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번 주로 퇴사 처리됩니다.
DNA 검사 서류는 폐기했나? 아직입니다. 제 책상에. 바보 같은 놈. 당장 없애. 진우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것도 DNA 검사를 조작한 것도 모두 이해숙의 지시였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 여자 윤정은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다 없앴는데. 12년 전 담당 의사가 문제입니다. 김태준? 걔는 캐나다에 있잖아. 혹시 연락할까봐. 연락해봤자 소용없어. 증언할 수 없으니까. 진우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사를 나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가게에 있는데 왜? 제가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지금 갈게요. 진우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1시간 뒤 분식집. 윤정과 진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정의 진료 기록, 다른 하나는 진우가 찾은 DNA 검사 조작 증거.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강도연 대표님. 그분이 내 아버지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윤정은 천천히 12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 임신, 그리고 추방, 거짓 유산 진단서와 이해숙의 협박. 모든 것을 진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강도연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 DNA 검사도 조작된 거야. 내가 찾은 서류가 그걸 증명해. 진우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99.9% 일치. 자신은 강도연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고 싶었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젠 숨길 수 없겠구나.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 증거들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진우야, 아버지도 알아야 해요. 진실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한강그룹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강도연 대표님께 윤정과 윤진우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긴급한 일입니다. 비서는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정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이걸 보세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12년 전 진료 기록, 그리고 DNA 검사 조작 증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12년 전에도 지금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결과 2장. 하나는 자신이 받았던 0%, 다른 하나는 99.9%. 진우는 제 아들이라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도연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마의 선, 코의 모양,
눈빛, 모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을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대표님. 진우가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19 불러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진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12년 동안 몰랐던 아들. 그의 손이 천천히 진우의 손을 향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윤정과 진우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12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정과 진우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윤정과 진우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입니다. 환자분은 심장 판막 협착증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환자분의 혈액형이 특수합니다. RH-AB형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서 직계 가족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다릅니다. 아드님은요? 의사가 진우를 봤습니다. 저는 RH-AB형입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수혈 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내 몸도 생각해야지. 엄마, 괜찮아요. 제 아버지잖아요. 진우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옆 침대에서 헌혈을 했습니다. 윤정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예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대표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 판막 협착증입니다. 윤진우 씨가 수혈을 했습니다. 이예숙은 비서를 밀치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윤정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예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도연 씨가 살았습니다. 윤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아니었으면 도연이는 죽었을 겁니다. 이예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인정하세요. 진우는 도연 씨의 아들입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예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연.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깨어났구나. 이예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살렸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너를 살렸어. 이예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왜 윤정을 내쫓으셨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예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연아, 너 12년 전 일 기억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12년 전에 쓰러진 적 있잖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미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말했지. 5년 안에 수술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때 회사가 어려웠거든. 해외 병원에서 수술받으려면 50억이 필요했어. 이예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윤정을 내쫓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예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윤정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두려웠어. 너는 아이를 위해 무리할 게 뻔했어. 수술도 미루고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유산했다고. 그래야 내가 해외로 나가서 치료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치료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예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윤정한테 돈을 줬어. 많이. 아이 낳고 잘 살라고. 어머니. 근데 윤정은 그 돈을 안 받았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내 선의를 거부했다고 생각했거든. 이예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계속 감시했어. 윤정이 어떻게 사는지, 진우가 어떻게 크는지.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 다 알고 있었어. 시장에서 분식집 하는 것도, 진우가 대학 가는 것도. 그럼 왜 내버려뒀냐고? 이예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너한테 미안해서야. 내가 망친 인생이잖아. 내 가족을. 어머니. 그런데 진우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또 나쁜 짓을 했지. 이예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DNA 검사도 조작하고 진우를 회사에서 내쫓고. 나는 정말 나쁜 할머니야.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방법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나도 알아. 이제야 깨달았어. 이예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윤정한테 사과해야겠다. 어머니가? 그래. 12년 늦었지만. 이예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윤정 앞에 섰습니다. 윤정 씨.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예숙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윤정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돌아봤습니다. 한강그룹 이사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예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당신과 진우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사장님. 윤정이 이예숙을 부축했습니다. 나는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 이예숙이 윤정을 봤습니다. 당신도 엄마니까 이해할 겁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압니다. 저도 엄마니까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2년의 원망과 상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순간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이예숙은 진우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진우는 일어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됐어요. 이예숙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울었습니다. 복도에 선 세 사람.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병원 정원을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바람도 시원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22년을 놓쳤구나. 괜찮아요. 지금부터 함께하면 되잖아요. 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다시 지원하려고요. 정식으로요. 아버지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아니요. 제가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해. 그때 윤정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우 아버지, 점심 드세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윤정을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12년의 공백이 그만큼 컸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천천히 산책하세요. 저는 할머니한테 가볼게요. 진우가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 1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덕분에 버텼어요. 윤정은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말에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가족으로.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진우를 위해서라도.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도연은 윤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윤정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진우가 할머니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 이예숙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도착하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도현, 윤정, 진우, 이예숙. 한 가족이었습니다. 늦게 완성된 가족. 도연아, 퇴원하면 집으로 와. 이예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말씀이십니까? 아니, 너희 집. 윤정 씨랑 진우랑 함께 살 집. 도연과 윤정이 놀란 표정으로 이예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집 하나 준비했어. 넓은 집.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집. 이예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집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받아줘. 윤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이예숙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네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만든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도연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강그룹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윤정은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12년을 지킨 그 자리. 마지막 날 그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냄비, 다른 앞치마.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잘 있어. 그리고 고마워. 윤정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것 치곤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새 집은 넓었습니다. 거실도 크고 방도 많았습니다. 진우의 방, 윤정의 방, 도연의 방, 그리고 거실엔 큰 식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식탁. 첫날 저녁,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정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도연과 진우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예숙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할머니? 그래.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 같다. 이예숙은 윤정을 봤습니다. 윤정아,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윤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함께 닦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부자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예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니? 네, 어머님. 너무 행복해요. 나도. 오랜만에 행복하구나. 이예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밤 공기 좋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 씨,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연이 윤정을 봤습니다. 윤정도 도연을 봤습니다. 12년 전의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진중한 감정.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아요. 네, 천천히. 도연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1년 뒤 진우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도연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윤정은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이예숙은 손자와 함께 사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공원에 나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윤정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도 드세요. 진우가 할머니 앞에 김밥을 놓았습니다. 이예숙은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아들, 어머니. 오랜 시간 끝에 되찾은 가족.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도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그들 위로 분홍빛 눈이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